이번 기수분들 이분들이 막차 특집인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할까? 이분들이 스스로 굉장히 잘나기도 했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뭔가 현실과 타협해서 무언가 결혼의 길을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번 낯설 기회는 이분들에게 마지막 기회니까 너네들 이 기회 안 잡으면 너네 결혼 못해 라고 제작진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이게 막 예를 들어서 14기 만 해도 골드미스터라고 했나요? 그런 특집도 있고 뭐 40대 특집도 있었지만 그때도 막차라고 하진 않았거든. 그러면 그분들은 뭐야? 막차 놓친 거야?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막차라는 의미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사랑을 구하기 위해 남녀들이 모여오고 영수는 지금 경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남자의 사랑법. 그리고 일탈. 지금 영수는 스스로가 굉장히 막 괴짜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시남자라고 하면은 되게 세련된 남자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좀 까탈스러운 사람 아니면 깍쟁이 이런 의미로도 쓰이잖아요. 뭐 경험이 많지 않은 누군가에게 빠져서 마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일탈은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긴 하겠죠. 처음에는 그냥 쿨하게 반바지에 가방도 적은 가방 자유로움이 느껴진다곤 하지만 뒤에서는 엄청 긴장하죠. 긴장하고 이렇게 뭐 여자 출연자들 우산 갖다 주고 이럴 때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여기서는 막 뭔가 말을 하죠. 굉장히 쿨한 사람이고 싶은 괴짜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그 속성은 성실한 사람일지 뭐 어떤 사람일지는 뭐 두고 봐야겠죠. 근데 아마 성실하긴 하겠지.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긴 하겠죠. 반바지 입고 온 거는 젖는 걸 싫어해서 그리고 좀 튀어보자. 뭐 유별나다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유별난 면도 있을 거고 유별남으로서 남과 차별화되는 그런 것을 또 원하긴 하겠지. 공부로서 유별났었는데 막상 대학에 가니까 그렇게 유별나지 않지. 사회에 나오니까 그렇게 유별나지 않지. 항상 1등만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떤 다른 면에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려는 아이 같은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지. 은은한 광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광수를 받았겠지만 제작진도 이거는 뭐 가짜 광기인데 딱 그렇게 된 거지 않나. 그리고 목동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2살 때부터 살았군요. 그래서 모범생이었겠네요. 그냥 좀 놀기 좋아하는 찌질이 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특별한 뭔가 찌질하지 않은 잘 노는 사람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죠.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게 또 맘처럼 안 되잖아. 그래서 목동이 살기가 좋고 어렸을 때는 진짜 근데 이번에 인터뷰할 때 모습 보면 뭔가 이게 편집을 잘못해서 그런지 다들 모순되는 얘기를 한다. 뭔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아예 안 맞는 건 아닌데 약간 위화감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 뒤에 이제 뭐 여성 출연자분들 나올 때도 그것도 있고 그래서 목동이 살기가 좋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막 논과 밭만 있고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살기 좋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갈대밭 있고 이럴 때가 살기 좋았겠네요. 그래서 그 말을 또 반응을 하니까 정감도 있고 근데 또 지금이 그 막 자연을 벗삼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자유롭고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하는데 도시를 벗어난 삶을 제대로 살아본 적은 없는 거야. 그냥 하는 소리야. 원래 도금들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겸손해 보이고 자연 친화적이어서 좋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또 말하니까 실은 지금이 그냥 낫거든. 살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지금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섰으니까. 이게 아마 근데 굳이 이 맥락을 쫓아가 보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동은 되게 잘 사는 동네거든. 근데 목동이 잘 살아요. 여기 되게 부자 동네예요. 아니면 되게 뭐 번화해요. 번화한 건 아니지만 어쨌건 뭐 잘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재수없을까봐 이게 근데 어렸을 때는 자연 친화적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 친화적에서 좋다는 건 아니잖아. 목동이 잘 살아요. 근데 너무 내가 또 잘난 척하나? 근데 그냥 자연스럽고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럼 그런데 좋아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좋아요. 지금 편의시설 있고 좋아요. 편의시설 들어서고 좋아요. 살기 좋아요.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야. 포장하려다가 실패. 도금 살짝 하려다가 실패.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목동 살기 좋아요라고 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 추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살기 좋다는 걸 얘기하려다가 지금 말에서도 모순이 앞뒤가 약간 달라졌잖아. 이 영수님의 생각을 모르고 그냥 이 말을 멍하니 듣고 있으면 그래서 목동이 옛날에 살기 좋다는 거야? 지금이 살기 좋다는 거야? 그럼 옛날 살기 좋다는 말을 왜 했어? 이렇게 돼버리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겸손한 척 하려다가 실패. 근데 모르겠어요. 편집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목동 거기 졸업했고 연대 가가지고 다르게 잘 살아왔겠죠. 다른 뭔가 경험이 별로 없겠지. 많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소개 때 또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제작진도 놀면서 공부했다고 영수가 주장하니 놀면서라는 말을 써주긴 했는데 그게 진짜 놀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영수가 뭐 얼마나 놀았겠어. 그래서 모범생의 정석을 밟아왔는데 본인은 광기가 있고 남들과 다르고 나는
놀아봤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냥 잘 사는 동네에서 뭐 쭉 공부해가지고 그냥 좋은 대학 가가지고 온 사람이지. 근데 뭔가 그 자연에서 거칠은 뭔가 그런 것도 경험한 것처럼 좀 어필도 해보고 싶고 겸손도 해보고 싶고 했는데 잘 안 되지.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바르게 쭉 온 친구들은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또 쭉 가는 경우가 있는데, 늦어지는 경우는 그들만의 무언가 엄격함이 있어. 뭐 눈이 높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해주는 만나라고 하는 사람만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할 때 이 사람이 도망갈 만한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긴 있는데, 뭐 영수님도 봐야겠죠. 내년이면 40이래. 그러면 39이네. 이번 기수가 좀 보기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불편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기에 뭐 40 뭐야 40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소심 씨가 초반에 뭐야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이렇게 했지만, 그 소심 씨가 선방했잖아요. 선방 이상의 결과물을 냈지. 매력을 많이 발산했잖아. 어쨌건 40이 되면 뭐 소심 씨도 약간 회피형이고 단점도 있지. 근데 그 40대가 됐을 때의 그런 성숙함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분들이 지금 소심 씨랑 비슷한 나이거든? 근데 하는 행동들은 실은 그 당시에 뭐 정숙님, 현숙님 같아.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불편한 거지. 근데 이것도 이거 편견을 버리고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나는 소심 씨 좋아하는데 그분 되게 멋진 면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부르지? 다른 대체할 말을 해봐. 아니 내가 소심 씨라고 부르니까 좀 미안하네. 근데 진짜 어쨌건 21 영철님이 만약 이번 기수에 있었다고 치면은 그 식당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았겠지. 그래서 뭐 만 나이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39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냐라는 거에 이제 결혼은 늦어졌지만 소위 말하는 육각형의 사람, 본인은 오각형이면서 육각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뭐 눈이 높았고, 그리고 영수의 성격을 유추해보면 물론 뭐 아닐 거예요. 틀릴 거야. 근데 이제 그 어떤 단점이 있을 때 그냥 심포도를 하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가 영수를 막 열렬히 좋아하지는 않을 상황에서 영수 씨가 이 사람이 어떤 장점을 보고 노력하고 상대 노력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날 열렬히 좋아 안 하네? 그럼 됐어. 이 사람 뭐도 단점이 있잖아. 이 사람 얼굴은 이쁘지만 뭐 말하는 게 그래. 약간 그런. 그래서 결국은 계속 단점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 칠 줄 알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잘 치는 경우. 그래서 완전 제가 그 여자분한테 발린 거죠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걸 매력적이라 하는 건 조금 좀 위화감이 있어. 아니 그냥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이러면 몰라도,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테니스를 잘 치는데 잘 치지 않는 척 해야 되는 거야? 뭐 힘순찐이어야 되는 거야? 힘을 숨긴 찐따여야만 매력을 느끼나? 그냥 힘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 어떤 반전 매력,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대단함을 반전으로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내가 나의 오만을 깨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 같기는 해. 그러면 뭐 달라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진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 것 같아. 지는 일은 애초에 하질 않아. 그렇게 이제 영수 씨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수 씨는 살짝 20 광수님하고 21 영식님을 섞고 거기에 철을 빼면 그러면 완성되지 않을까요? 20광수. 방탈주 광수가 20광수구나. 그치. 20광수와 21 영식님을 이렇게 잘 섞은 다음에 철을 빼는 과정을 하면은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호님입니다. 이번 기수의 사람들이 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확실히. 영호도 되게 지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되게 좋게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영호님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근데 영호님도 보면 사람들이랑 어울릴 생각 별로 안 해. 예를 들어서 여자 출연자들한테 이렇게 뭐 갖다 주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갖다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 19기에 뭘 챙겨온 사람들이 은근히 많았거든? 19기에 영수님은, AI 영수님은, 모쏠 AI 영수님은 핫팩을 2박스를 챙겨왔어. 그때 목걸이 영호님은 사과즙을 챙겨왔어. 그때 어떻게 해? 남자들 모르게 여자들한테만 갖다 주고 오나? 안 그러잖아. 그때 남자 1박스, 여자 1박스 주잖아. 영호도 일단 남자들 나눠주고 여자들 나눠주잖아. 보통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런 게 없어. 가가지고 물론 나눠줬을지도 몰라. 살짝 어떻게 보면 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게 내가 영호가 내 직원이면 믿고 맡길 것 같아. 진짜 이 사람은 딱 일을 맡기면 진짜 치열하게 뭐 사람들하고 뭐 우리끼리 왜 그래 뭐 정으로 하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달려가서 그냥 일을 마무리하는 뭔가 그런 강인함, 엄격함이 있을 것 같아.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쟤는 인간미가 없다. 쟤는 이렇게 유두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자들 줄 선물, 그리고 나 혼자 걸 옷걸이, 약간 이런 것들이 물론 같이 나중에 걸겠지. 이제 좀 친해지고 하면.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은 둘째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디스크 모형에서 보면은 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이제 백업하는 그 기준이 있고,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호님은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거고 아마 주도적인 사람이어서 D 유형일 거야. 너무 명확
명백하게 D 유형으로 보여요. 귀여운 외모신데 지배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사람일 것 같아. 항상 제가 얘기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근데 여기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또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오만과 편견이 뭘까 이게 궁금해. 영호님의 편견? 아니면 영호가 편견을 깨는 행동을 하나? 영호가 오만한 행동을 하나? 아니면 누군가를 오만하다고 평가하나? 궁금해요. 여기서 뭐 자기는 이제 광수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광수될 줄 알았대. 다들 광수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영호도 저는 영호 이름 받은 자기 이름을 말하려고 했어. 원래 광수를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원래 본명을 말하려고 했겠지. 근데 아차 싶어가지고 영호입니다 했겠죠. 이제 거의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와서 뭐 진짜로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왔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출연자만 12명에 여기 출연진까지 있는 상황이니 만약 진짜 어떤 죽음의 위기나 막 이런 게 있었으면 좀 뭔가 자막이 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물론 사실일 수도 있겠지. 이번에 댓글들도 그러더라고. 막 말을 하면 고지고대로 들으세요 이래가지고 속으로 고지고대로 들을 거면 분석을 왜 해? 그러면 그냥 인스타 읽어주면 되고 그냥 댓글 읽어주면 되지 분석을 뭐하러 해. 이 생각에 들었다가 그래 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 하지만 어쨌건 이것도 지금 고지고대로 들어야지. 고지고대로 듣긴 들어야 되는데 약간 뭔가 자기의 어떤 고통을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은 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빗속 운전에 오는 길에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고 그 비를 뚫고 여기 왜 왔을까요? 지금 바로 결혼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지금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기수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은 결혼이 조급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기들이 결혼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 12명 전부.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결혼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젊었을 때 하지 않았던 사람들. 철이 들 만큼 어떤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아니면 경험은 많은데 그걸로 철이 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박찬호를 최근에 많이 들었고 저렇게 좀 덩치 있고 이제 그런 분들 또 수요가 있죠. 공부하는 상 물어보면 만년 꼴찌. 공부 잘해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나는 공부 되게 잘해. 운동부 같은데 이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근데 공부는 잘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수능 치고 담임이 이제 울산에서 1등 한 것 같다. 그래서 울승이 뭐 그 정도면 뭐 절대 항상 지지 않는 사람이었겠죠. 덩치도 크고 항상 1등이었으니까. 누구한테 뭔가 다른 사람 의견에 맞춰주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굽혀보거나 뭐 타협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갔는데 경상도 전체에서 1등한 사람을 만나고 이제 그랬죠. 자기의 이상형은 말을 잘하는 여자. 근데 이제 말을 잘한다는 건데 이제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뒤에서 보면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보면 말을 잘하는 막 청산유수처럼 예를 들어서 이번 기수에 영숙님 아마 뭐 변호사니까 말씀 잘하시겠죠. 그런 그걸 말하는 건 아닌 거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이 예시를 보면. 근데 영호님은 이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이 말을 져주거나 이렇게 뭐 편하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복년배들에 비해서. 보통 이제 한 40쯤 돼가지고 이게 사귀는 사람이 있고 이러면은 진짜 결정적으로 긁히는 거 몇 개 빼고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허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야. 어쨌건 영호님한테는 부드럽게 말하고 잘 넘어가주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상형은 총명한 여자. 그에 부응했던 여자 출연자는 18견속 지금 고급 노예를 노리는군요. 아니 근데 약간 뭐랄까 이 영호님도 그 고급 노예라기보다는 고급 관리자? 고급 앞잡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고급 앞제비. 그치, 고급 앞제비. 앞제비가 나쁜 뜻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이제 회장 입장에서 영수는 얘를 뭔가 관리직으로 맡겨둘 수가 있어.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막 낭비되는 게 없어. 딱 회장이 시키면 진짜 얘네들 진짜 단돌이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약간 살짝 결은 다르지만 근데 이게 뭐 앞잡이라는 표현이 좀 나쁘지만 어쨌든 그 조직에서 이게 실은 적이 아니잖아요. 회장이나 뭐 이렇게 임원진이 적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농담으로 적처럼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아니 본인 학교 다닐 때 그런 총명한 여자 많이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학생 때 이성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거 조사를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이성 2 아니야? 이성 2 같은데? 점하고 이거 짝대기 빼야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영호님은 항상 1등이었잖아요. 1등이었고 잘났던 사람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특히나 20대의 연애는 좀 남자가 그 욕망 때문에 뭔가를 꺾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욕망이 그렇게 시키잖아. 그게 이제 자존심이 상했겠지.
했겠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20대 여성분 입장에서는 딱히 뭐 만날 이유는 없는 거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그렇게 자존심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서 또 어느 정도 깨우치고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괜찮은 사람이죠.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학교 다닐 땐 애들하고 맨날 싸우기만 해서 말싸움이었겠죠. 그래서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 친구들과 토론하는 거를 가리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기피했어요. 그건 토론이 아니지, 주장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친구들은 원하지 않았어, 토론을. 어쨌건 책 읽고 토론하다 절교까지도 할 정도로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상황이죠. 중요한 사람이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중포마의 정신에는 위배되잖아요. 초등학교 때 짝꿍을 정해줬는데 여자애가 울면서 얘랑 앉기 싫어. 그러니까 영호는 친구보다 공부였어. 공부를 잘하는 게 우선이고 친구 관계가 있어도 내 공부가 우선이고. 예를 들어서 진짜 사람 관계, 이게 더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일 중심 사람 말고 관계 중심의 사람은 예를 들어 학교 가는 이럴 때 남의 부탁이나 이런 걸 또 거절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 압박에 약하다는. 영호는 압박에 안 약해.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얘랑 앉기 싫어라는 말이 어린 시절의 영호한테는 충격이 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이성한테 관심이 없는 셈 쳐버리는 거지. 이성이랑 뭐 이성들이 다 좋아하겠어, 뭐 여자들 다 싫어하는데, 근데 그 마음을 마주하기가 싫으니까 나는 책이 좋아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학기 때마다 너무 무서웠고, 어려서는 이제 여자가 무서웠지. 다른 거는 다 1등인데 여자들이 날 싫어하는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욕망을 다른 걸로 이제 해소를 하는 거죠. 어릴 적 생각하니까 억울함이 든다고 했는데, 뭐 어린 시절에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영호님도 그걸 깨려고 나는 솔로에 나온 거니까 잘 되시길 바라고요. 이성적으로는 특히나 어린 시절, 어린 나이의 여성들, 뭐 20대 이 여성들은 기피할 요소들이 좀 있죠. 그런 삶을 쭉 살아온 거고요. 20대 후반까지는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인기 없고 애들이 나 싫어하고, 여기도 그러면 뭐 20대 후반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는 연애를 뭐 30이 다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그러면 연애 횟수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 거고. 근데 저거를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는 좋네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은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 버터 왕자 영식님입니다. 가치를 보는 눈. 누구 가치를 보는 거지? 능청스러운 미소 뒤에 숨은 경쾌함. 보통 능청스러운 미소 뒤에 숨은 이러면은 진지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능청스러운 미소랑 경쾌함이나 뭐 경쾌함을 굳이 숨기기까지 해야 돼? 약간 이상한데. 그럼 뭐 반전 매력은 없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래도 뭐 가치를 보는 눈이라고 하니까요. 누군가를 좀 잘 알아보는, 누군가의 장점을 알아보는 그런 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자마자 이 스몰 토크를 굉장히 잘해요. 비 오는데 고생 많았죠? 뭐 쉽지가 않네요. 막 어디서 왔어요? 뭐 오늘 얼마나 걸렸어요? 이 동네 안 와봤죠? 하면서 아주 말을 잘해. 그러면서 막 비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 텐션이 계속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노력하는 거겠죠, 영식님도. 친화력을 뽐내는 상황인데, 취미는 축구와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는 20살부터 타고, 문학은 옛날엔 좋아했고, 문학 관련된 전공을 했나? 영문과구나. 그래서 작가는 셰익스피어랑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즈를 원어로 2번 읽었. 문학 청년이었었군요. 그리고 자기는 에세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게 매력 포인트. 이거 아까 영수님이 했던 그거랑 물론 행동은 다르게 나오지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자기는 굉장히 그 틀에 박히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어,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영식님은 그래도 오랜 훈련으로 좀 체득이 된 것 같아요. 흔한 에세대 출신 이미지는 딱딱하다 혹은 재미없다, 그런 거랑 제가 좀 반대이다 보니까 저게 이제 자기의 매력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실제로 저게 매력이고 다들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안에서 보면 반전 매력, 밖에서 보면 반전 학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뭐 영식님 같은 분이 딱 뭐 서울대다 이러면은 야, 너 이렇게 잘 노는데 서울대까지 갔어? 이러면서 확 사람들의 눈길을 끌겠지. 그런 사람이 지금 어쨌건 이 막차 특집의 멤버로 나왔다. 그러면 이분은 그동안 왜 선택하지 못했나로 또 질문이 들어가겠지. 반전 매력은 보통 남들이 말해줘야지 왜 본인이 물어가는 거야. 이게 뭐 자기소개 인터뷰 중이니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했나? 그래서 그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없어요.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저게 모르겠어. 저게 그러니까 스스로 나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성도 만나본 잘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이게 연애 프로에 나오고 방송에서 나와서 본인에게 그닥 득될 건 없는 얘기긴 한데, 다양하게 만났다라는 거를 굳이 뭐 지금 다양하게 만났다는 거 얘기하는 거는 난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라는 건데, 뒤에 나온 속성은 26이라는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뭐 공무원도 있고 옷장사하는 친구도 만나보고 대학원생도 만나보고, 그래서 최근 4, 5년 정도 연애는 여자친구가 26살 때 시작,
저렇게 했어도 주변에서 영식님을 놀리는 말로 하는 거고, 영식님은 뭐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아니면 미팅을 했어. 최근에 헤어지고 뭐 같이 뭐 미팅을 해. 아니면 뭐 여러 어떤 모임에 가. 그때 혹시 언제 헤어지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뭐 이렇게 헤어졌어요 했는데 그때 옆에서 짓궂은 친구가 얘는 26 아니면 안 만나요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게 보통 텐션이거든, 이게 보통 그 상황이거든. 근데 자기 입으로 저는 최근 4, 5년 정도 연애는, 그러니까 4, 5년 동안 몇 명을 만난 거야. 다양하게 4, 5년 동안 다양하게 말을, 물론 다양하게랑 이거랑 문제가 여지지 않지만, 그러면 연애를 길게 못하고 26살 때 시작한 걸로, 그러니까 26살 때 한 명 만나서 저 말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2명 만나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3명 이상 말했으니까 여자친구가 26살 때 시작했다는 게 뭔가 원래 점이 3개가 찍혀야 추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명 이상을 4, 5년 동안 만났고 그 사람들이 다 26살 때 시작했다는 거잖아 지금. 그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났다, 이런 게 20살의 남자에게는, 20대의 남자에게는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해요. 자랑이 될 수 있어. 20대의 남자들은 그런 거를 자랑으로 해. 근데 솔직히 30이 넘어가면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 별로 자랑 아니야. 좋은 사람이랑 오래 이렇게 진득하게 만나는 것도 그러고, 제가 이게 좀 운이 없었나 봐요. 좀 잘 맞는 사람을 좀 못 찾았네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꼭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그렇게 잘난 게 아니거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거든. 20대 때는 자랑거리가 맞아. 20대 때는 다들 연애 못하고 막 그러니까 나 연애했다? 막 이러면서 나 연애 10번 했다, 이런 게 자랑이 되거든. 근데 그거를 지금 내일 모레 40인 기수로 알고 있는데, 내일 모레 40인 사람이 지금 저거를 자기 입으로 굳이 얘기를 하는 게, 나는 이분이 실제로는 여기서 굉장히 어떤 이탈리안처럼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그 플러팅을 하는데 그렇게 프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본투 프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분이 26살 때 연애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100%는 아닌데, 그 시절에 원하는 만큼 못 놀아서 그거를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을 수도 있어. 늦바람 케이스일 수도 있어. 본인은 점점 나이를 먹어가지만 항상 여자친구의 나이는 26살 그대로였던. 이게 저게 자랑이 아닌데, 저게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만약 여기서 형커가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 갈군다? 왜 나 나이 많아져서 이제 싫어? 26살 만나고 싶어? 길 가다가 이제 뭐 잠깐 옆에서 소리 나면 쳐다볼 수도 있잖아. 근데 그때 문득 여자가 지나가. 왜? 쟤 26살 같아 보여? 가서 만나. 왜? 나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이제 싫겠다. 그래, 난 여자로도 안 보이겠지. 가. 그게 물론 그렇게 말하진 않겠지, 성숙하니까. 근데 이게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절대 자기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말이 아닌 거를 그래도 30 넘었으면 알아야 되는긴 하는데, 그래서 철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 저 말 듣고 저 남자 멋있다, 어떤 매력이길래 그렇게 26살짜리 여자애들이랑 계속 만나고 있을 수 있을까, 나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은 없어. 뭐 26살에 그러고 약간 어떻게 어리고 막 호기심이 많은 그런 친구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시장에 맞는 어떤 어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영식님 입장에서는 자랑이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지. 그래서 26살 정도 되면 그러면서 이거를 또 핑계 댄다고, 26살 정도 되면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 되게 꿈이 있는 나이인데, 그러다 20대 후반부터는 조금씩 안주하기 시작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회사 다니고 일 끝내면 스트레스 풀려고 술 먹고, 그러면 이 말은 물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면 26세 이 사람이 꿈이 있을 때 만나고, 이 사람이 무언가, 그 꿈이라는 건 어떤 가능성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일이 끝나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 20대 후반에 일을 가지지 마? 계속 꿈만 꿔? 안 되잖아요. 어쨌건 뭔가 자기 인생을 살면 일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그때 헤어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이 현실화가 됐을 때 헤어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회사를 다니다니, 그러면 뭐 인간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원래 회사는 출퇴근해야지. 아니 뭐 여행 유튜버 할 거야? 뭐 다 여행 유튜버야? 그럼 여행 유튜버를 만나든가, 아니면 백수를 만나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꿈을 잃고 기계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꿈이 현실화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 꿈이 현실이 된 20대 후반은 매력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연애할래? 앞으로 어떻게 결혼? 물론 뭐 연하랑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이가 들 텐데. 이게 본인 발목을 잡는 얘기야 지금. 영식님 똑똑하신 분인데 이런 거를 모르네. 본인의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상대에게. 본인이 지금 만날 사람들은 물론 26살 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나이는 뭐 그 사람의 나이를 떠나서 매력을 느낄 수 있지만,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영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들으면 당장 일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기계적이고 나 그 꿈이 없어서 나 매력 없다는 거야? 라고 들릴 거고, 나중에 취업해서 일을 열심히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언젠간 버려지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아직 철이 없어 지금. 이게 20살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야 이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는 명분이 되는 거지. 26을 만날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고 있고 열정이 유지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저런 이유 때문에 26을 만난다면 그건 그 꿈은 바래지겠지. 보통 바래지니까. 왜냐면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되고 현실을 하니까. 그러면 그런 성향의 사람을 만나야지. 그건 나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본인도 얘기하잖아. 나이랑 관계없는 거야. 근데 왜 나이가 계속 맞춰지냐고. 본인도 말을 하다가 이게 모순이잖아. 이번 인터뷰가 내가 그래서 보면서 계속 이번 기수 안 하고 싶다 생각이 자꾸 하는 게, 인터뷰만 봐도 자꾸만 이렇게 약간 너무 포장들을 한다. 너무 막 이게 막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이게 자꾸 모순들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있어 지금. 본인만큼이나 꿈 많은 그녀를 만나길 기대하는 사이. 그렇게 또 다음 사람 영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사람에다가 이에다가 괄호쳤거든? 이거 뭐야? 그러니까 영철이 사람 좋은, 그리고 마치 소심치처럼 사람 좋은 영철이기도 한데 영철이 사람 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 나이스 가이인, 저기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혹시 여자가 있는 건 아니겠지? 여자 사람이 좋은은 아니겠지? 그래서 약간 나이스 가이라는 뜻인가? 나이스 가이 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가 붙었잖아요. 이가 만인의 연인이고 사람 이 좋은. 그러니까 뭔가 모든 사람에게 흘리고 다니는. 그러니까 어쨌건 이건 좀 보자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만인의 연인도 그렇고, 영철님의 외모가 워낙 훌륭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너무 잘생기셨다. 외모가 아주 훌륭하죠. 구릿빛 피부에. 그래서 영철님이 저는 일단 남자들끼리도 잘 보내려고 왔어요. 항상 그 기수에서 친구 만들러 왔다. 아니면 뭐 동성들 간에 잘 지내보려고 왔다. 그래서 뭐 동성들한테만 선물 주고 이런 분들이 알고 보면 동성들하고 잘 못 지내는 분들이 있었죠. 뭐 영철님은 어떤지 봅시다. 그냥 놀러 온 느낌으로 와서 저는 돈 상관없어요. 진짜 이건 보람되는 거고 이건 진짜 제가 즐기면서 하는 일이에요. 누구보다 돈 밝히는 사람들이죠. 영철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놀러 온 느낌으로 왔다고 하지만 어쩌면 저 말 뒤에는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건지도. 그래서 여행 되게 자주 다니긴 하는데 최근에 어디 갔다 하냐는 말에 저는 거의 제주도만 가요. 뭔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곳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그 여행이 아니라 항상 내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제주도에 가서 내 멋짐을 뿜뿜 하는 경험을 하는 거야. 자기 잘남을 재현하는 거야. 나쁜 의미 아니에요. 어쨌건 뭐 잘났으니까. 양양은 왜 안 가? 양양은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게다가 얘네들은 20살이야. 뒤에서 말하거든. 20살에 나 정도 피지컬이 있는 애들이 종종 있어서 경쟁에서 내가 군계 일하기 되게 힘들어. 혼자 딱 눈에 띄기 힘들어. 제주도는 양양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거기 가면 왕노릇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더 하는 게 아닌가. 뒤에서 대화의 맥락을 들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매달 가. 여행을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라는 그 놀이터에 가는 거야. 그래서 못 가도 2달에 한 번. 뭐 2박 3일 이렇게 가냐라는 거에 이제 가면 기본으로 4박. 낮에는 거의 서핑. 거기서 이렇게 서핑을 하고 있는 영철 씨는 정말 멋있겠죠. 관심의 중심에 서 있겠지. 그래서 밤에는 지인들과 바닷가에서 낭만을 한 잔씩 마시고. 낭만주의자고요. 어쨌건 영철님은 워낙 멋있고 또 이런 자유롭게 놀고 이런 걸 또 좋아하시니까. 근데 어떤 막 도전이나 진짜 여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제주도에서 서핑하는 게 좋은 거지. 근데 양양보다는 제주도가 자기가 이제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수영 선수 해가지고 피지컬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룹 사운드 보컬도 했고 인싸 중에 인싸. 그래서 자유라고 표현되긴 그렇지만 속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다. 그게 자유지 뭐. 속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죠. 뭐 영철 씨가 어떤 삶을 살았든 누군가랑 사귀고 있는 동안 그런 게 아니고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예를 들어서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그걸 뭐 비난할 수는 없지. 안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서핑만 하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신경을 크게 안 썼는데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부모님하고 또 사이가 좋나 봐요. 40대인 자식을 보고 웃을 일도 없으실 거고.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은 거냐. 평생 같이 놀 짝꿍을 만나는 일. 결혼 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까지는 같이 놀 짝꿍이 지인들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바뀌고. 영철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놀면서 이거 되게 인생을 즐겁게 살잖아요. 그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하겠네요. 영철님이 원하는 건. 이 배우자를 통해서 얻는 인생의 즐거움이 있을 텐데 이 배우자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또 즐거움이 있을 거잖아요. 이 크기가 포기해야 되는 즐거움이 크다면 영철님은 결혼하지 않겠네. 그래서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전에는 외모나 매력을 많이 따졌는데 이제는 즐거움. 근데 외모나 매력도 즐거움 부분 포인트 아니야? 이제는 그러면 다른 부분을 따지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젊었을 때는 뭐 솔직히 외모를 많이 따졌고 반성하고 있대. 그게 반성할 일도 아니거니와 지금은 그런 외모를 예전에 봤는데 안 보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제 또 광수의 등장입니다. 광수는 빨간 바지와 함께 등장을 했고요. 광수 씨는 어떤 사람일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광수 씨 좀 특이한 것 같아. 여기서도 지구인들을 위한 지구밖 어른 왕자. 이거는 어쨌건 비범하다, 평범하지 않다, 특이하다. 뭐 영수 씨가 기수만 잘 만났으면 다른 기수였으면 광수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아무리 뭐 좀 도금 느낌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 기수의 광수가 정말 찐이기 때문에 그러겠지. 찐 광기가 있기 때문이겠죠. 지구밖 어른 왕자. 그러니까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지. 외계인 같은 사고를 하는, 남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은유하는 거겠지. 순수하고 남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 여기서 사람들 보고 웃지만 이제 표정이 굳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구나 정도는 알겠어요. 본인은 광수일지 알고 있었대. 브레인 역할에 자기 주관 뚜렷하고 괴짜 성향. 근데 자기가 괴짜라는 거에 다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 빨간 바지가 확 눈에 들어왔다. 라는 거에 이제 의도한 대로 씩 웃으면서 의도한 대로 됐군요. 20대 초중반에 사놓고 몇 번 안 입으면 어쨌건 빨간 바지 입으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저럴 수 있지. 근데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내 자신감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멋있는 건데 솔로 나라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멋있는 거를 더 신경 쓰죠.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근데 이제 내 자신감을 신경을 썼다는 건 평소에 생각만큼 자신감이 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초반에 강렬하게 인상을 끼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게 이분이 20대 때 샀으면 지금 10년 전? 뭐 짧게 봐도 10년 전이고 20년 전에 지금 산 옷인데 20년 전에 산 옷을 몇 번 안 입은 20년 전에 산 옷을 꺼내 입었다는 건 이거는 이분의 자신감을 올려주는 일종의 전투복이야. 전투복이라고 생각하고 입고 와. 그럼 평소에 자신감이나 이런 게 오히려 없는 사람이야. 일종의 뭐 부족바지지. 광수는 초반에 강렬한 인상을 주려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터뷰 때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날도 빨간 바지를 입었죠. 포항공대 나와가지고 신소재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졸업해가지고 포항공대 들어갔군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러는 거는 수재들이 맞겠지. 약간 과학고는 좀 못하는 친구들이 조기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20기 때 처음 알았어. 일반고는 조기 졸업하는 게 천재가 맞지. 나도 그 생각해요. 국광수가 처음에 선글라스 끼고 나온 거랑 23 광수가 빨간 바지 입고 나온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 나도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보통 인성 관해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공부만 잘하면 성공으로 치부되는 삶의 현타가 왔던 것 같다. 뭔가 철학적인 고민을 했네.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크루즈배를 탔군요. 대단하다. 근데 이게 크루즈배를 타고 예를 들어서 뭐 유람선 타고 하루 왔다 갔다 하고 끝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물론 광수가 지금 이 말들이나 이런 게 조금 오만하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삶의 궤적을 보면 과감하고 그런 선택을 한단 말이야. 궁금해요. 지금 광수는 자기소개까지 좀 봐야 뭐가 나올 것 같아. 공부랑 대척점에 있는 서비스업. 그러면 광수는 어쩌면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살아오면서도 내가 대학만 가봐라 아니면 수능만 쳐봐라 하고 자기의 자유를 계속해서 미래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 20년을 벼려왔던 반항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여행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여기 영수 이게 지금 광수지. 여행을 하고 싶은데 돈을 모으기 위해서 크루즈 승무원으로. 그래서 대학교 좋은 데 나와서 그러는 게 이제 미친 짓이잖아요. 살짝 필터가 없지. 그러니까 필터가 좀 없어. 누군가가 들었을 때는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포인트 말들이 좀 있거든. 약간 여기 좀 필터가.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그러니까 인내심도 있으면서 과감하기도 하고 진짜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좋은 뭔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필터가 없는 건가? 근데 그런 선택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아마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진짜 광수는 어떤 사람일까? 마지막으로 이제 상철님 레리꼬를 듣고 옵니다. 레리꼬를 들으면서 왔다는 얘기는 실은 이게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최근에 여자친구가 없었다는 걸 말해주죠.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차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프로즌 노래 들으면 옆에서 이거 뭐 이런 걸 들어 하면서 딴 걸 듣자 막 하면 뭐 이런 거 들어? 피식 이런 반응이 나와서 왜? 하고 어쨌건 거기서 피드백을 받아. 물론 나도 노래 좋아해. 근데 뭔가 차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듣기에는 좀 살짝 부끄러운 면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편견인가? 근데 이게 어쨌건 여자친구가 있으면 바로 잡혔을 음악 취향이 아닌가. 이렇게 미스터 레리
잘 있고 결혼에 진심인 남자. 약간 상철님 좀 다른 분들은 조금 철이 없고 어리게 살려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상철님은 철이 없고 나이 더 들게 사는 사람. 철은 없는 것 같아. 경험이 없는 건지 철이 없는 건지 정확히 좀 모르겠지만 근데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느낌이 좀 있어. 아 약간 시골 청년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약간 뭔가 이 솔로나라가 뭐라 그럴까? 솔로나라가 촌스러운 맛이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트렌디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을 어필하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씩씩하게 이름표를 떼어옵니다. 별로 안 오는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상철까지 모두 등장을 하고요. 광수는 배가 고프시군요. 근데 상철님이 그 말을 듣고 여기 지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세요. 여기 밑에 식당가 많고요 이러면서 다들 이게 자세도 굉장히 가지각색이죠. 고향이 이제 김천. 근데 이제 여기를 떠난 지 뭐 20년이 됐지만 인터뷰에서는 다시 김천에 오니까 옛날 생각 나죠. 운명인가? 아버지랑 이제 약수터로 물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억도 새록새록 나는 상철님은 더 설레겠어 다른 사람보다. 시작이 좋은. 여기서 이제 인터뷰로 넘어가는데 이대로 있다가 노총각으로 결혼도 못하고 끝나겠구나 싶어가지고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을 주셨구나 라는 또 인터뷰에서 연애 많이 했냐는 거에 연애는 많이 안 해봤대. 그래도 연애 한 번을 길게 하셨더라고요. 남중남고 기계공학 가면 여성이 없을 수 있죠. 주변에 여자가 없고 약간 여자를 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도 보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툴고 좀 뭐랄까 수직적인 거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어. 남자들 문화에만 너무 익숙한 사람. 회사에 입사하고 12년간 기숙사 생활. 진짜 그러면 뭐 1집 이렇게 있겠네. 작년에 30대가 끝날 것 같으니까 아 그럼 이분은 이제 40인 거네.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소개팅도 많이 받아보긴 했으나 썸은 몇 번 탔는데 사귀었다 할 정도까지는 못 갔던.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그래도 모쏠급은 아니야. 연애를 한 번 했는데 그래도 한 4년 했으니까. 근데 연애를 안 한 지는 지금 7년 되신 거죠. 고백을 해본 적이 몇 번이냐 있냐는 질문에 아니 뭐 몇 번 차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이쁘게 하는데 결국 그래서 몇 번 차여봤냐고 물어보는 거네. 근데 뭐 사귄 거 자체가 한 번뿐이다 보니까 고백도 뭐 별로 안 했고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한 번의 연애 경험 서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의 연애 경험을 가진 상철까지 등장을 하면서 남자 출연자들의 입장이 끝이 납니다.